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일까?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 뭐였죠? 바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a는 0이 되지 않는다. 자, 근데 저번에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를 배웠어요? 바로 y는 0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얘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x축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뭐가 된다? 교점을 우리가 한번 만나는 점을 구해보려고 하면 기존에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2학년 과정에서 연립방식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문자를 해서 대입을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y를 서로 같다라고 보고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연립해서 풀어준다 생각하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실근은 뭐로 볼 수 있다? 바로 우리가 교점의 좌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우리가 이제 근을 보면 자,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하고 같다. 그 다음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뭐가 돼요? 자, 서로 다른 자, 두 실근이 되겠죠. 자, 이쪽은 우리가 두 실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때는 서로 다른 뭐가 돼요? 두 허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을 얘기를 하면 판별식을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건 앞에서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자, y는 0의 우리가 교점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우리가 교점이 몇 개가 발생을 할까요? 바로 2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었죠? 실근과 교점을 우리가 동일시한다고. 그리고 자, 이쪽은 저기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교점은 1개.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럼 교점은 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뭐냐? a가 양수이냐? a가 음수이냐? 자,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x축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서 교점이 몇 개? 2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위로 볼록이 되면서 뭐가 돼요? 교점이 바로 2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x축에 접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선은 아래로 볼록 얘기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 우리가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자, 아래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교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와 그리고 x축과의 어떤 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얘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y는 0으로 이게 식을 분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2차 함수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준 후 문제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우선은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개념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차 함수와 x축이 아닌 어떤 직선과의 어떤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가 0이 되지 않는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로 2차 함수와 자,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를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y는 얘가 어떤 mx 플러스 n이에요. 뭐 m이라는 것은 뭐 0이 돼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x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m의 어떤 값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의 어떤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 자, 교점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y가 같죠? 그 y 대신에 우리가 대입을 하면 돼요. 자, mx 플러스 n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한번 시켜보면 자, ax 제곱 플러스 자,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얼마가 돼요? 0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해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얘기할 수가 있죠. 판별식은 뭐가 된다? 바로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c-n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볼까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자, y는 mx 플러스 n의 자,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를 보는데 자, 그래프 모양을 우리 한번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살짝만 우리가 예로 한번 드는 거니까 자, a가 양수, m도 양수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판별식이 0일 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기본적으로 A도 양수, M도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오른쪽 위로의 어떠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보면은 얘는 해가 몇 개일까요? 2개죠. 그럼 교점도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바로 2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0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냐?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자,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과 이렇게 바로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돼요? 서로 만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우리가 위치 관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실근의 개수는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근,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중근. 그래서 얘는 어떤 두 개의 그 근이 만들어지고 얘는 한 개의 근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연계가 되는 거죠. 어차피 실근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봤을 때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자,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이다? 여기는 두 개이고 여기는 한 개이고 여기는 0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우리가 이제 뭐 x축 그리고 아니면 직선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결국엔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 풀다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요렇게 두 식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이 있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가 이렇게 식을 분리 작업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제를 풀면서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2차 방정식 풀이와 동일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작지만 사실상 이제 문제 그 어떤 풀이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세요. 네,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하고 x축과의 그 교점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적어도 한 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축과 만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1번식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1번식에 대한 거는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을 이제 구하려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판별식. 자, 4분의 d 얘는 1이라고 하면 1번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4 플러스 k가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번식에 대해서는 k는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2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해요? 바로 y가 0이 되는 그러니까 y 대신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이 바로 0이 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2의 그 판별식을 보면은 바로 자,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k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저기 0보다는 작아야 돼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이 되는데 얘는 삭제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적어도 한 점이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왜 그러면 한 점 아니면 두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때는 이제 그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죠? 바로 x축이라는 거죠. 그 x축과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이제 두 번째 걸 보시면 자,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 3이에요. 이걸 앞에서 배웠었죠. 바로 2차 방정식의 작성. 왜 그러냐면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식을 결국 만들면 얼마예요? 0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최고차, 그 2차항의 최고차 수의 그 개수가 뭐예요? 2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 식을 할 때, 어차피 2차 방정식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어떤 우리가 x의 근이 되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자, 이거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2x 제곱에, 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b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두 점에서 만나고 거리가 루트 5예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이 되겠지만, 자, 이 거리가 루트 5라는 거죠. 그러면 요쪽에 우리가 해를 교점의 그 x좌표를 알파라고 그러고 이쪽을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자, 결국에는 요거를 식을 우리가 또 만들어주면 어떤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점과 2차 방정식의 해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근이라고 생각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근과중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a라는 값이 나오죠. 자, 거리가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우면 바로 루트 5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요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데 좀 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어차피 제곱을 하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5가 되면, 자,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바로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9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a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 4 되고 4이니까 결국에는 값이 얼마예요? a는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내용 자체는 바로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내용은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 이제 아까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좀 중복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끝까지 풀이는 안 하고요. 도입부만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단원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한다? 교점을 구할 때는 y 서로 같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얘기하면, 자, x 플러스 k는 얼마가 돼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가 1번식이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면 바로 요거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찾으시면 k 범위가 나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식을 어떻게 해요? 바로 x 플러스 k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으로 우리가 교점을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되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문제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2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어떤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2번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두 번째 문제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차피 얘하고 교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x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3. 한마디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y가 서로 같으니까, 자, mx 플러스 n은, 자, 2x제곱 플러스 3x. 자,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다 정리해주면 2x제곱에 플러스, 자, 3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 해일 때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이 해일 때 x 플러스 3은 0이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해주면 우리가 쉽게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프에 접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길이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두느냐? y는 자, x 플러스 k로 둘게요. 그럼 어차피 얘와 얘의 교점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 x제곱, 자,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k 값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판별식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에 접하면 판별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0이라고 그랬죠. 자, 요것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바로 2x. 얘도 플러스, 얘도 k로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k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와 얘의 교점, 뭐가 돼요? 2x 플러스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되니까 요 식에 뭐가 된다?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k값은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교점의 개수를 보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 문제의 그 주가 돼요. 자,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풀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고요. 거의 문제의 어떤 풀이 계산이고,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난이도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부분은 좀 앞에서 2차 방정식도 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교점이에요.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x제곱은 4x-2로 우리가 식을 서로 연립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문자를 한번 보시면, 자, 얘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갈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4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바로 2라는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4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쪽은 바로 4베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바로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알파, 4알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라는 좌표는 뭐가 돼요? 베타, 4베타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이 나왔어요. 자, 그럼 AB 거리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어떤 AB라고 하자라고 하면, 자, 두 점 사이 거리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에 두 자 차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거되면, 어차피 얘를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을 대입하면 우리가 AB 길이는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이럴 때 무리하게 그 근해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근해공식 이용해서 이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도리어 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5번을 보면, 이 5번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어차피 fx의 근은 뭐가 돼요? fx의 근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했을 때, 근은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는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3일 때는 또 성립하고, f2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 두 실근의 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2x1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요 식의 우리가 이제 x1이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면 성립을 이제 해가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x1 그리고 마이너스 6, x1은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자, 볼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되니까 얘는 우리가 x1은 요 식의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2차 방정식의 내용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이 x 내가 2 플러스 3은 뭐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f2는 0. 한마디로 요게 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x 플러스 3이 2로 되는 그 x의 값이 바로 요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x2는 마이너스 1이 돼서 x2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실근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x1 플러스 x2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6,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식을 합쳐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을 분리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이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리 작업을 하고 나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시야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절대값에. 그리고 y는 자 a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상수기 때문에 뭐가 돼요? x축과 자 평행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축을 한번 싹 그려보면 자,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도 1. 자, 우선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 y값은 음수의 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지를 않죠? 그러면 x축 대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1.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얘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해요? 교점이 2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요 1을 지나갈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해요? 자, 하나, 둘, 셋. 교점이 몇 개? 3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해요? 4개가 발생하죠. 그리고 X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지나간다? 교점이 2개가 된다. 자, 그럼 교점이 4개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사이가 됐죠. 요 사이가 바로 교점이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X축과의 평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2개가 되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는 작은 이
그 빨간색 영역이 바로 교점이 4개가 된다. 자, 약간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분리를 시켜요, 그냥. 그래서 그래프에 우리가 교점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그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합치는 작업은 학생들 이제 지도해 보니까 그거는 되게 쉽게 잘 여러분들이 진행하는데 이렇게 분리 작업을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은 그 개념적인 부분이 좀 짧아서 수업이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떤 연습이라는 부분 꼭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어떤 단원에도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요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그 두 식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교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꼭 주요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문제 연습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수업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